우리의 삶에서 일회용품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회용품이 주는 편리함 속에 중독되어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지 모른 채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몸속 어딘가에 쌓인 미세한 인공화학 물질들은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오랫동안 몸속에 머물면서 많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에 좋지 않은 나쁜 성분을 먹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일회용품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꼭 이 정보들은 가족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이오일. 에어프라이어가 대중화되면서 종이오일의 소비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10여 년 전 알루미늄 호일의 유해성이 지적되기 시작하면서 종이오일의 인기도 급상승했는데요. 천연 펄프로 만들어져 훨씬 친환경적이고 유해물질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종이오일은 최근 친환경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종이오일은 양면의 내열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리콘과 같은 폴리실록셀린이라는 고분자 물질인 플라스틱 성분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열을 가하면 분자 구조가 느슨해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방출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출된 미세 플라스틱은 고열로 데워진 음식의 표면에 달라붙게 되는데요. 대한의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은 조직염증, 세포 증식, 괴사, 면역세포 억제 등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또한 호흡기에 노출되면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에 의해 간질성 폐질환을 유발하여 기침, 호흡곤란, 폐기능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미세 플라스틱은 인체 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혈액을 타고 이동하여 인체의 상피세포, 점막, 장관, 혈액 뇌장벽, 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종이호일은 제품마다 다르지만 보통 내열 온도는 220도에서 240도씨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본격적으로 분해되기 시작하는 지점이며 이보다 낮은 160도씨 정도의 열로도 분해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수가 음식을 조리할 때 종이호일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보통 고등어나 삼겹살과 같이 기름기 있는 음식을 프라이팬에 구울 때 깔끔한 뒤처리를 위해 종이호일을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프라이팬 표면의 온도는 최소 200도씨에 달하기 때문에 종이오일 위에 음식을 구우면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에 묻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 만두나 튀김 음식 등을 넣고 돌릴 때도 종이오일을 자주 쓰는데요. 에어프라이어 역시 평균 180도 이상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종이오일은 되도록 고온에서 사용하는 것은 피하시고 물을 넣고 음식을 찌거나 기름진 음식을 담는 깔개용도 또는 음식을 소분하는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플라스틱 용기. 우리 주변에서 플라스틱 용기는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죠. 플라스틱 용기 없이 사는 게 더 힘들 정도인데요. 플라스틱 용기 안에 음식을 담은 채로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각종 환경 호르몬 등 위험물질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넣기 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플라스틱 용기가 어떤 재질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사용이 가능한 용기들은 보통 전자레인지용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용기가 즉석밥 햇반인데요. 가열 중 파손, 변형이 생기지 않게 제조되어 일반적으로 식품 변질을 막는 용기로 사용됩니다. 플라스틱 바닥에 보면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등의 플라스틱이나 멜라민 수지, 페놀 수지 및 요소 수지는 절대로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고주파에 의해 암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은 폴리프로필렌,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숫자로 구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플라스틱 용기 바닥에 재질별로 1에서 7까지의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번호는 2번과 5번입니다. 2번은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이고
5번은 PP, 폴리프로필렌입니다. 만약 2번과 5번이 아닌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경우 고열에 의해 환경 호르몬 물질인 비스페놀 A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인체에 유입될 경우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해 신체적 질병과 심리적 문제까지 발생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반드시 바닥에 표기된 숫자 2번과 5번을 확인하신 후에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하시고 가급적이면 독이용 그릇에 옮겨 담아 데우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비닐랩. 비닐랩은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이죠. 주방 서랍에 비닐랩이 없는 집은 없을 텐데요. 필수 주방용품인 비닐랩은 과연 안전할까요? 랩을 만드는 주원료는 합성수지입니다. 합성수지는 딱딱한 성질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하기 위해 별도의 첨가제를 사용해서 랩을 만드는데요. 이러한 첨가제는 경우에 따라 식품으로 스며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랩의 첨가제들이 인체 내로 흡수되면 여성의 경우 자궁 내막증,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유발하고 임산부의 경우 태아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린이의 경우 체내 면역 체계가 완전히 발달되지 않아 노출에 취약하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HDH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랩에 사용되는 첨가제 대부분은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식품에 직접 닿아 접촉된 상태로 가열하게 되면 스며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랩을 사용하실 때에는 높은 온도에서 기름기 많은 식품에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시는 것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랩 제조사들이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사진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랩에 표시되어 있는 지방 성분이 많은 식품에는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사용할 것이라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신다면 안전하게 랩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기 국물이나 갈비 등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랩이 직접 닿지 않도록 오목한 그릇에 넣어 포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양은 냄비. 집에서 라면을 끓일 때 양은 냄비를 안 써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가벼운 데다 빨리 끓어 맛을 더욱 좋게 한다고 느끼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한쪽 손잡이가 없다거나 약간 찌그러진 양은 냄비가 주는 분위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은 냄비에 조리하면 중금속인 알루미늄을 먹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산성이 강할수록, 염도가 더 높을수록, 그리고 조리시간이 길수록 알루미늄 용출이 많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알루미늄이 체내에 흡수되는 양은 매우 적고 흡수된 알루미늄도 대부분 신장에서 걸러져 체외로 배출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과다 노출되면 구토나 설사,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쉽게 피곤해지며 두통도 잦아지고 성격도 산만하고 과격해집니다. 심각하게는 부갑상선 기능 향진, 칼륨 대사 장애 등 신체 기능을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낡은 양은 냄비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래돼 색상이 변하거나 흠집이 많이 생긴 알루미늄 냄비는 알루미늄이 더 쉽게 용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식약처는 양은 냄비의 피막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이면 반드시 냄비를 교체해줘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양은 냄비의 알루미늄 용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새 알루미늄 냄비의 경우 한번 물로 끓여서 사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산화 알루미늄 피막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음식을 조리할 때나 그릇을 씻을 때는 날카로운 재질의 도구를 피해 가급적 피막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코팅 프라이팬. 프라이팬은 코팅된 제품과 코팅되지 않은 제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팅되지 않은 프라이팬은 조리 시 음식이 잘 눌러붙을 수 있기 때문에 조리나 관리가 힘든 단점이 있어 가정에서는 코팅된 프라이팬을 주로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코팅된 프라이팬에서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코팅이 벗겨지지 않도록 잘 사용하는 것인데요. 빈 프라이팬을 오래 가열하면 코팅이 벗겨지기 쉽고 조리도구나 세척도 부드러운 재질로 관리해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팬은 길어도 3년이라고 하니 코팅이 벗겨졌다 싶으면 새 것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손상된 코팅 프라이팬을 지속 사용할 경우 코팅을 할 때 들어가는 성분인 과부라 화합물이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으며 암을 유발하고 갑상선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벗겨진 코팅 사이로 내부 금속 재질로부터 알루미늄 등 금속 성분이 미량 용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팅 프라이팬을 새로 구입하셨다면 최초 세척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물과 식초를 1대1의 비율로 섞어 넣고 10분 정도 가열 후 다시 세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사용 시에는 약불에서 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키친타올로 문질러 주면서 코팅을 해주면 음식물이 눌러붙는 것을 방지해주고 프라이팬의 수명도 늘릴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앞으로 주방에서 주로 쓰는 용기들을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지식과 기준이 생기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불로장생의 비밀은 계속됩니다.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세요.